안녕하세요. 삶 그리고 사주의 일진으로 배우는 사주 명리학 제 160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19년 4월 15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19년 3월 11일에 해당이 됩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을 보면 기해년, 무진월, 임오일이 되고 오늘의 일진은 임오가 됩니다. 오늘 명식은 임이라고 하는 일간이 진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임수라고 하는 임이라고 하는 일간과 월령인 진이라고 하는 월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간 임이라고 하는 일간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목화토금수 오행 중에서는 수, 즉 물의 기운을 타고났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목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화라고 하는 것은 불, 토라고 하는 것은 흙, 그 다음에 금이라고 하는 것은 쇠, 그 다음에 수라고 하는 것은 물의 기운이죠. 그래서 물, 나무, 불, 흙, 그 다음에 쇳덩어리, 그 다음에 물, 이 다섯 가지가 조화를 이룸으로 인해서 세상 만사가 다 이렇게 돌아가게 되어 있죠. 어느 하나라도 없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은 절멸한다 그랬죠.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오행 중에 목이 없어도 세상은 돌아가지 않게 되고요. 오행 중에 화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만물이 다 땡땡땡땡 얼게 되죠. 자, 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태양이 비칠 때는 수십 도, 수백 도까지 올라가지만은 태양이 없는 그 반대쪽은 어떻게 돼요? 영하 수십 도 밑으로 떨어진다 그러죠. 자, 그와 같은 거예요. 달이라고 하는 것이 태양이 비칠 때는 수기가 없고 화기만 있는 것이고요. 태양이 안 지는 어느 반대쪽은 어떻게 돼요? 수만 있고 화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수가 없으면 모든 만물이 막 용광로처럼 드글드글드글 끓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화가 없고 수만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저 멀리 우리 행성 중에 명왕성, 천왕성 이런 데 가면 어떻게 돼요? 다 만물이 태양빛을 넉넉하게 받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얼어버리죠. 이와 같은 겁니다. 목화토금수 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두루두루 있어서 중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느 하나라도 없거나 없으면 세상은 어떻게 돼요? 절멸한다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있어요. 사주 그거는 이제 현상학적으로 말하는 것이고 사주에서 볼 때는 삼상격이라고 하는 사주가 있고요. 삼상격은 세 가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제 사주가 수, 목, 화 이 세 가지만 있어요. 그러니까 금하고 토라고 하는 것이 사주에 없습니다. 이것이 삼상격, 이상격 둘만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수, 목으로만 이루어졌다거나 이런 사주들, 이런 아니면 이제 네 가지로만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토가 없는 사주도 있을 수가 있고요. 금이 없는 사주, 목이 없는 사주, 화가 없는 사주, 이런 한 가지가 결한 사주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러면 그 결했으니까 이 사주가 안 좋으냐? 절대 그런 거 사주의 개념하고는 약간 다르죠. 사주에서는 어느 하나가 없어서 상관없습니다. 먹고 사는데 지장 하나도 없어요. 자, 목이라고 하는 것은 장기 중에서 간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화라고 하는 것은 장기 중에서 그러니까 심장에 해당이 되죠. 그다음에 토라고 하는 것은 대개 위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금은 대장이라든가 폐라든가 피부 같은 거에 해당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수라고 하는 것은 자궁, 신장, 방광 이런 쪽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사주에 토가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이 위가 없는 겁니까? 그렇진 않죠. 사람이 화가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심장이 없는 사람인가요? 그렇진 않다는 얘기죠. 물론 그것이 없음으로 인해서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것을 그런 것이 있어서 좋을 수도 있지만 없어서 좋을 수도 있는 겁니다. 오히려 있어서 병이 되거나 있어서 귀신이라든가 병신이 되는 것은 오히려 안 좋은 것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을 생각해 놓고 봤을 때는 꼭 물론 오행 목화토금수가 다 있어가지고 좋게 이렇게 두루 구애되지 않은 것이 가장 좋은 사주가 될 수 있겠지만은, 그렇죠? 그렇지 않고 만약에 있어서 병이 된다라고 하면 차라리 그거는 없는 이만 못한 것이 되겠죠. 단체를 이루는데 물론 많은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많은 사람이 모여서 모임을 하는 건 좋아요. 근데 이 모임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체가 구성이 돼야 되는 것이 전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근데 너무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모이는 것을 좋아한다라면 그 모임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요즘 각 정당에서도 뭐 자유한국당이고 뭐 민주당이 있는데 그 해당행위 한다 그러죠. 해당행위. 자기 소속 당의 국회의원인데 자기 당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해당행위라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런 의원은 그 당에서는 어떻게 돼요? 차라리 없는 게 더 나은 거죠. 그래서 출당을 출당을 시키거나 어떻게 돼요? 제명을 시켜버리죠. 똑같은 국회 안에 있는 국회의원들도 또 어때요?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 어떤 대의기관으로서 제대로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땅 투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이상한 뭐, 불법 여러 가지 이렇게 국회의원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는 국회의원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서 그건 국회에서 제명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무리 국민들이 선출한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국회의원직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해서 너무 이렇게 얘기가 삼천포로 빠졌는데 사주라고 하는 것이 오행이 두루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데 더 중요한 것은 있는 오행이 오히려 병이 안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병이 될 것 같으면 차라리 없는 것이 더 좋은 것이고요. 있는데 병이 되면 어떻게 돼? 병이 되는 것을 제해주어야 오히려 사주가 더 깔끔해진다라고 하는 그것이 더 오행을 두루 갖춰서 병이 되는 것보다는 더 낫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임수하다가 지금 이렇게 왔죠. 자, 임수라고 하는 것은 오행상 수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음양으로 나누게 되면 양에 이렇게 해당하는 글자가 됩니다.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에 이렇게 해당이 되겠죠. 양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수라고 하는 것은 임수라고 하는 것 대해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큰 바다라든가 큰 강이라든가 넓은 호수, 우리나라에 있는 뭐 백운호수 같은 것도 이제 이름은 호수지만 솔직한 말로 그냥 저수지다 이렇게 놓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그냥 돌 던지면 이렇게 건너갈 수 있을 듯한 그런 느낌이죠. 이런 호수 말고요. 옛날에 그 미국이라든가 이렇게 가면 그런 호수가 있잖아요. 원래는 바다였는데 땅이 올라온 물로 인해서 그냥 그 물이 그대로 이렇게 땅에 갇혀서 호수가 돼버리는 그런 경우 있죠. 그거는 자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원래 바다에서 살았던 생물들이 특히 돌고래 같은 것도 이제 바다에서 살던 돌고래가 그 땅이 융기됐을 때 바깥으로 나가지를 못하고 거기에 갇혀가지고 살면서 어떻게 돼요? 바다 속에 사는 돌고래가 아니라 그냥 민물에 사는 돌고래처럼 그 진화해서 사는 돌고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어디 제가 아마존의 눈물인가 거기서 봤을 때 이 돌고래는 색깔이 분홍빛을 띈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약간 신기하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원래는 바다였다가 이렇게 땅이 융기해가지고 호수같이 이렇게 된 것이라고 하는데 이런 호수는 어떻게 돼요? 돌고래가 살 수 있을 만큼의 큰 호수를 말하는 거죠. 호수라고 하면 좀 임수가 호수다라고 하면 대략 좀 이 정도 스케일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지 백운호수라든가 이렇게 집안에 이제 농사를 짓기 위해서 물 가다 놓은 저수지 이런 거 생각하시면 조금 물론 이제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는데 이제 학습하는 하고 하다 보면 좀 이렇게 스케일 좀 크게 바다도 막 무서운 대서양 북대서양은 그 파도도 많이 치고 굉장히 바다가 무섭다 그러잖아요. 그러한 바다 같은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해수인 이 임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작은 물이 아니라 크고 아주 깊은 물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임수하면 북대서양 같은 거 생각 많이 나요. 어부들이 거기 가서 일을 뭐 킹크랩도 잡고 뭐 이런 거 잡는데 물살이 너무 강하잖아요. 이런데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돼 물속에 빠지면 그야말로 헤어날 수가 없겠죠. 영화 퍼펙트 스톰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영화 보면 진짜 바다라고 하는 것이 와 진짜 잔잔했을 때는 진짜 막 낭만도 있고 아름답고 그다음에 해가 뉘엿뉘엿질 때는 약간 해의 어떤 그 석양이 바다에 쫙 이렇게 펼쳐지면 되게 멋있잖아요. 근데 퍼펙트 스톰 태풍이라든가 윌리윌리라든가 허리케인이라든가 이렇게 불게 되면 어떻게 바다가 무섭습니다. 그러한 바다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크고 깊은 물이다.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 이 큰 바다, 큰 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왕하면 왕할수록, 즉 크면 클수록, 깊으면 깊을수록 어떻게 돼요?
화가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이 물은 굉장히 무섭게 움직인다는 얘기죠. 소용돌이가 칠 수도 있겠고요. 파도가 치거나 너울이 쳐가지고 한 마을을 덮쳐버릴 수도 있겠고, 아니면 일본 동일본 지진같이 쓰나미가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돼요? 한 마을 정도가 아니죠. 한 지역 전체를 갖다가 쑥대밭을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무시무시한 힘이 있는 것이 이 임수라고 하는 존재에 해당이 됩니다. 내일하는 개수는 아무리 왕하더라도 이러한 파괴력 같은 것은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지만은, 임수는 그와 같은 아주 무서운 파괴력과 돌파력 같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임수의 이런 무서운 힘을 충분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임수는 충분지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충분지성이라고 하면 뭐예요? 막 충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 때려 부시고 막 달리고 하는 거죠. 쓰나미가 일 때는 팍 해가지고 큰 파도가 막 진짜 초속 몇십 미터로 그냥 쫙 달려나가잖아요. 쓰나미 같은. 그 다음에 해변가 같은 데면 그 속도가 차츰차츰 줄면서 어떻게 큰 파도를 일으키잖아요. 그런 것이 충분하는 그런 성격입니다. 그래서 임수는 반드시 왕하게 되면 충분하는 그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러한 충분하는 성향을 어떻게 돼요? 방비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바닷가 같은 데는 어떻게 돼요? 방파제라는 것을 막잖아요. 방파제라든 걸 이렇게 해놓잖아요. 그래서 큰 파도가 일거나 아니면 큰 너울이 일거나, 우리나라 같은 것도 큰 너울 사고 같은 거 많이 나죠. 방파제 같은 데서 낚시를 하는데 너울이 부서닥치면 어떻게 돼요? 그 방파제를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거기서 낚시하는 사람이 그 큰 물에 휩쓸려서 죽을 수도 있고요. 행방불명도 될 수 있죠. 그래서 이 너울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항구 같은 데서 이렇게 방파제 같은 것을 짓는 것인데, 그런 것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큰 파도가 밀려온다 하더라도 웬만한 파도는 방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임수가 왕하게 되면 그러한 충분한 그런 성질을 이렇게 절제를 시켜줘야 되는데, 방파제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아니면 소양강 같이 댐을 막아도 그러한 물이 이렇게 출렁거리는 것을 이렇게 절제시킬 수 있고 조절시킬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러한 충분지성을 제어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것은 무토라고 하는 칠살무토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게 된 것이에요. 기토는 음토이면서 습토이기 때문에 작은 흙 있죠. 쉬운 말은 사부로서 큰 물을 막을 수 없듯이 큰 물을 막으려면 큰 토목 건설이 필요한 것이잖아요. 괜히 삽 가지고 한강물을 막을 수 없듯이, 그죠? 기토라고 한 것은 쉬운 말로 한강물을 삽사로로 막겠다는 그런 것이 되고요. 그건 오히려 임수를 막는 것이 아니라 임수를 오히려 탁하게 만들게 되고, 이거를 기토 탁임이라고 해요. 기토는 임수를 막을 공력이 없습니다. 기토 탁임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사수 동류가 된다고 해요. 사수동류라고 하는 것은 이 모래, 기토가 모래잖아요. 모래사자잖아요. 사가 이 물에, 임수에 쓸려서 내려간다라고 하는 것이 사수동류라고 하면서 임수를 제방하고 제어할 때는 반드시 기토가 아니라 이 칠살인 무토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토는 습토에 해당이 되고 무토는 건토, 왕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임수를 제방할 수 있는 것은 무토다. 근데 이제 사주를 보게 되면 임수가 왕한테 무토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무토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나마 기토도 없는 경우도 있죠. 기토 있을 때도 없는 기토. 근데 그런 경우 어떻게 돼? 그럼 그냥 놔둘 수는 없잖아. 이런 경우에는 이제 부득이 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토가 없는 경우에 이제 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왕수를 설기순세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임수를 무토로 제방을 하느냐, 아니면 무토가 없어서 목이라고 하는 것은 임수 입장에서 이제 식신, 간목, 지지를 임목을 뜻하겠죠. 을목은 작은 목이기 때문에 임수를 설계한다고 해봤자 얼마나 설계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되게 보면 식신을 뜻하는데 설기순세하는 그런 두 가지 용도를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임수라고 하는 건 원래 목적은 무토로서 제방을 하는 것이 원래 주 목적인 것이고요. 이것이 안 된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목을 써서 설기순세해야 하는 것이니까 두 가지 국세가 있다라고 하면 무토를 쓰는 것이 훨씬 임수한테는 좋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임수의 특징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원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임수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진월이라고 하는 월령에 해당이 됩니다.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개춘, 즉 늦 봄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뭐 이건 모춘이라고도 합니다. 모춘. 그 다음에 이제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토왕절이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를 진월을 포태법으로 놓고 보면 어떻게 된다 했죠? 포태법으로 놓고 보게 되면 수는 여기가 어떻게 돼요? 고지에 해당이 됩니다. 포태, 양생, 욕대, 관왕, 쇠병, 사묘에서 수라고 하는 것은 진에 이르게 되면 묘지, 고지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고지에는 수가 고지에 통근할 수 있습니다. 진중개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비록 고지에 통근을 한다 하더라도 이건 묘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좀 일간이 왕하진 않다. 그냥 간신히 통근 정도, 발 끝을 약간 디디고 있는 정도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일간은 약하고 토는 왕한 그러한 사주 명식이 되겠죠. 기본적으로 임수가 진월에 태어나게 되면 사주격으로는 어떻게 돼요? 편관격 내지는 칠살격이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돼요? 일간은 약하고 칠살편관은 월령을 득했기 때문에 달리 표현하면 살은 중하고 일간은 약하다 해서 살중신경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주에 칠살 편관이 있게 되면은 그 칠살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중화를 시켜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칠살을 중화하는 방법 뭐가 있다 그랬어요? 살인 상생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식신 제살이라든가 상관 제살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양인 가살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뭐 제자 약살도 있을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살중신경, 살을 화할 것이냐, 서희의 단판처럼 서로 대화를 통해서 적군을 내 편으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 김종서 장군처럼 칼 들고 나가서 오랑캐들을 무찌를 것이냐, 이 차이인 것이죠. 자, 말로서 새치혀로서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은 화살, 내 편으로 살인상생하는 것이고요. 김종서 장군처럼 내 이놈 하면서 적군을 무찌르는 것은 뭐가 됩니까? 이거는 제살, 식신제살이 됐든 상관제살이 됐든 이러한 제살을 하는 것이죠. 근데 임수가 진월에 태어나면 중요한 것은 고지라 그랬잖아요. 고지. 그죠? 그래서 임수가 진월에 태어나게 되면 약하더라도 뿌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임수가 수월에 태어났을 때는 통근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임수가 수월에 태어난 거하고 임수가 진월에 태어난 거는, 임수가 수월에 태어났을 때는 통근할 수 없지만은 임수가 진월에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통근해서 내 자신은 추술일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화살을 할 것이냐 제살을 할 것이냐를 놓고 봤을 때 제살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근거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화살이라고 하는 것은 칠살이 왕하고 일간이 약했을 때 인성으로서 통관상생하는 것을 살인상생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식신제살이나 상관제살 같으면은 일간이 뿌리가 있는 연후에 칠살이 왕했을 때 식신이나 상관으로서 제살하는 용도예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을 했을 때 임수가 진을 두 글자만 놓고 봤을 때 화살을 생각하시는 게 좋겠어요? 제살을 생각하시는 게 좋겠어요? 이런 경우에는 제사를 먼저 생각하는 게 낫겠죠. 일단 일간이 뿌리가 있으면은 저걸 제하는 게 낫지, 굳이 뭐 내 편을 어렵게 만들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죠?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임수가 진월에 태어났을 때는 반드시 먼저는 어떻게 돼요? 간목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간목이 있게 되면 이 식신으로서 살을 제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약한 임수를, 토가 임수를 파한 것을 간목이 막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먼저는 간목이 있는 게 좋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다음으로는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임수를 갖다 생수에 주게 되면 사주 국세가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따지고 보면 경금이 있으면 이건 살인상생이 되는 것이고요. 간목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제살이 되는 건데, 이것을 어떤 것을 먼저 쓰느냐, 어떤 것을 나중 쓰느냐의 어떤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간이 뿌리가 전혀 없이 살만왕할 때는 무토를 쓸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극설교집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경을 먼저 써야 되는 것이지만 진이라고 하는데 임수가 태어나게 되면은 충분히 원령에 통근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간목을 먼저 쓰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경금으로서 일간을 생수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간목 먼저 경금 나중 선갑 후경이 되는 것인데 두 가지를 같이 쓸 때는 어떻게 됩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붙어 있으면 얘가 얘를 제토를 못하고 얘는 얘를 파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용도가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으면은 토가 수를 메모를 못 시킨다 하더라도 간목의 용도가 없기 때문에 메모를 못 시킨다 하더라도 수를 탁하게 하는 그러한 안 좋은 점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쓸 때는 두 간목과 경금 서로 떨어져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임수가 진월에 태어났을 때 기본적으로는 식신제살이라고 하는 그런 국세를 취하는 것이 사주를 중화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임수가 진월에 태어났을 때 사주 보는 기본적인 간법인 것이고요. 근데 사주가 이제 어떻게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사주에 맞게 또 용신이라든가 국세를 한번 또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의 사주는 사주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오늘의 명식은 어떻게 주어졌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은 요거는 지우도록 하고요. 경금도 없고요. 간목도 없고요.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임수가 진월에 태어났습니다. 그죠? 이거는 뭐 아까 말씀드렸던 편관격, 칠살의 왕하기 때문에 그죠? 칠살의 왕하기 때문에 살중신경으로 놓고 볼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월간을 먼저 한번 볼까요? 월간에 무토가 이렇게 투출되어 있어. 그러면 임수가 진월에 태어나서 칠살격 편관격에 해당이 되는데 진중에 있는 본신, 본기,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원한적인 칠살격 편관격에 해당이 됩니다. 이거는 그냥 쉬운 말로 살중신경이 있다라고 놓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연주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해년이 되죠. 이렇게 되면 물론 해수에 임수가 뿌리를 둘 수가 있고요. 물론 진중에도 약간 뿌리를 둘 수 있다 하더라도 진에 뿌리를 둔 칠살무토 정간 기토가 있게 되면 이거는 살중신경 이거를 또 사람들이 관살혼잡으로 논할 수는 있는데 이거는 관살혼잡으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쉬운 말로 관살혼잡이라고 하는 것은 관과 살이 따로 있어가지고 관에도 치중을 못하고 살에도 치중을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데 이거는 벌써 딱 칠살을 제해야 되는 쪽으로 가 있는 거고요. 기토라고 하는 것은 솔직한 말로 정관으로서의 용도가 별로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통칭 그냥 칠살 편관으로 논하는 것이 지금은 정관이네 편관이네 이것이 별로 용도가 없다는 얘기죠. 어차피 똑같이 임수를 안 좋게 하는 그러한 것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일지를 놓고 보게 되면 이모일주가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이모일주는 뭐라 그래요? 녹마동향 있다라고 이렇게 놓고 봐서 관성과 재성이 같이 있다라고 해서 이걸 좋게 보긴 하는데 그것도 무조건 이모일주가 다 좋은 게 아니라 이건 뭐예요? 임수 입장에서 정제에 해당이 되지만 이 정제가 하는 일은 무토, 기토를 생주해주는 안 좋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3주 같은 경우에는 임수가 의지할 것은 진중계수와 해중에 있는 임수밖에 없습니다. 이 오화는 정제이지만 결국 임수를 어렵게 만드는 역할을 하죠. 무기토를 생주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 3주만 놓고 봤을 때는 토를 제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인데 금은 없잖아요. 토를 제하는 것이 급선무인데 진중에 있는 을목, 해중에 있는 간목 가지고 이 무토를 다 제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으면 어떻게 돼요? 생시에서 이제 어떻게 주어지느냐를 봐야 사주가 중화가 될 수 있느냐 아니면 살중신경으로 끝나느냐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죠. 명리서에 살중신경이면 살중신경인데 구제가 되지 않으면 이거는 잔질지인이 된다. 그래서 잔질지인은 뭐라 그래요? 질병으로 골골 80이라고 하죠. 그렇게 오래 살 수도 있지만 진짜 안 좋은 것은 요절할 수도 있다. 근데 제가 이런 강의에다 이런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 지금 신생아를 낳으려고 하는 분들 낳은 사람들도 있겠고요. 근데 이걸 봤는데
이때 아들이 살중신경인데 구제됨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 강의할 때는 제가 뭐 이 사주가 어떻다 저쩌다라고 하는 어떤 심각한 것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이런 것은 개별적으로 사주를 풀이를 할 때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짜 걱정이 굉장히 이게 특히 이제 아기 낳는 사람들은 얼마나 이게 심각한 문제고 마음의 상처를 크게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사주 보는 방식만 갖고 놓고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강의를 들으시는 뭐 접하시는 어떤 진짜 아기를 낳으신 걱정이 돼서 보시는 분이라든가 아니면 아기를 낳기 위해서 어떤 것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보시는 분들을 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사주에 관한 것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것이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서 대운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대운에 따라서도 사주 원국은 좀 안 좋다 하더라도 대운에 따라서 사주가 오히려 보충이 돼서 좋아질 수도 있는 거고요. 사주 원국 생시까지 완벽하게 뽑아놨다 하더라도 대운에서 잘못돼가지고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너무 걱정이 된다 싶으면 뭐 저한테 뭐 메시지를 남겨주시거나 해서 뭐 댓글을 남겨놓으셔도 되는 거고요. 그러면 제가 간단한 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좀 더 심각하게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봐야겠다 싶으신 분들은 이제 정식으로 이제 상담을 요청하셔도 뭐 이렇게 상담할 수 있습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이제 이건 학습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너무너무 심각하게만 받아들이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생시를 한번 놓고 보도록 하죠. 자, 이제 생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경자시가 되겠죠. 경자시.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자, 임수가 진해 통근, 해해 통근, 물론 자해 통근할 수 있는데, 자, 요거는 일시로 좌우충이 되죠. 좌우충. 대개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충이 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놓고 보게 되는데 이와 같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 오화라고 하는 것이 일간 임수의 정제라서 좋을 것 같지만은 무기토로 생주해 주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 사주에서 정제지만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자수가 있어서 오화를 충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 재성을 충했는데 나를 공격해 하는 무기토가 약해지는 거죠. 쉬운 말로 적군이 있어요. 적군. 이제 뭐 옛날에 이게 A라고 하는 데하고 B라고 하는 데가 박터지게 이제 싸움을 하고 있는데 적군이 굉장히 세요. 센데 이 센 적군을 후방에서 지원해주는 데가 있죠. 후방 지원단, 뭐 군량비도 보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무기도 보내줘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이 A라고 하는 군대가 나하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좌우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후방의 지원 부대를 갖다 공격해가지고 이 군량미라든가 어떤 탄창 같은 것을 지원을 못하게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A라고 하는 군대가 많이 약화되겠죠. 이것이 그와 같은 경우입니다. 무기토가 진해 통근해서 왕한 중에 다시 우화로 오게 되면 이거는 굉장히 왕이시는데 얘를 이렇게 충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무기토가 둘에 통근했던 것이 A라고 이제 양쪽에서 어떤 지원을 받는 한쪽이 없어지는 거하고 똑같죠. 두 발로 걷다가 한 발로 걷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충이라 하더라도 나한테 해가 되는 해신을 충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고요.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살인상생, 관인상생이 되겠죠. 이거는 살인상생으로 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경금 자체도 진의 통고는 못하더라도 습토가 생주를 하기 때문에 능히 관사를 생해서 설에서 임수 일간을 생할 수 있다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요거는 충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축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뭐 경자시하고 뭐 비슷비슷합니다만 어떻게 돼요? 신금은 어떻게 돼요? 왕토를 화살할 공력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는 거고요. 무토는 어떻게 돼요? 축에 또 통근을 하게 되죠. 이거는 경자시에 비해서 굉장히 격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국세가 되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임인시가 되죠. 임인시. 자, 임인시가 된다라고 하면 시지에서 인목을 봐서 인중간목을 용신으로 쓸 수가 있겠죠. 물론 지지에 있는 간목 가지고 천간에 있는 무토를 팔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지에 간목이 있게 되면 대세운에서
모군이 오게 되면 능히 저 무토 7자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지지에라도 있는 것이 굉장히 좋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는데, 아까 경자시는 좌우충이지만 이거는 인노회국합니다. 그래서 이 인중에 있는 목을 써야 되는데 인노회국, 인호 반합 회국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목이 어떻게 됩니까? 목분비회가 됩니다. 목분비회라고 하는 것은 나무가 불에 타서 재가 된다라고 하는 뜻이죠. 목분비회. 자, 나무가 불살라져서 재가 돼서 날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목분비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목분비해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임수, 진중, 개수, 해수가 불을 꺼주면 되겠죠. 그렇게 되면 목분비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중 간목을 써야 되는데 인후 화국하기 때문에 반드시 수로서 화를 절제시켜주고 목을 생조해주게 되면 인중 간목을 쓸 수 있다,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고요. 시간에 있는 임수는 비견으로서 나를 방신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니까 그래도 나한테 도움을 준다,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갑진시를 한번 보죠. 갑진시. 이 갑진시가 된다라고 하면 물론 지는 무토의 뿌리가 또 되겠죠. 오에도 뿌리를 두고 진에도 뿌리를 둡니다. 근데 간목이 투출을 했어요. 간목은 지는 무토도 통근을 할 수 있지만 간목도 통근을 할 수가 있겠고요. 간목은 월령엔 진에도 통근할 수가 있겠고요. 이 간목은 연지에 있는 해수에도 통근할 수가 있겠고, 해중에 있는 간목이 시간으로 투출했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이 만약 상반월이라고 하면 이 간목도 결코 약하지 않다,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으면은 이 간목을 사주를 딱 보게 되면 무토라고 하는 것이 월등히 강해 보이지만 이것이 상반월, 즉 청명 후 10일 안에 내지는 12일 안에 태어난 명식이라고 하면, 그죠? 제가 지금 날짜를 확인을 안 해봤기 때문에 명확히 말씀드리고요. 집에 이제 들으시는 분들 확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반월이라고 하면 비록 사주 자체가 토가 왕해 보이긴 하지만 목이 굉장히 세력이 있다,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거는 어떻게 돼요? 식신제살로 놓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을사시가 되면 을목이 있어서 상관제살이 되는데 그 상관제살은 크게 용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을목 자체는 무토를 파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공력이 거의 없다라고 놓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갑진시가 되면 이거 특히 상반월이 되면 능히 식신제사를 할 수가 있겠고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토에 비해서 목이 좀 더 약하기 때문에 같은 수, 진중개수, 해중임수로서 목을 또 이렇게 생주해주면 목이 더 살아날 수 있겠죠. 그래서 갑진시 식신제살 격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전 여기까지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